네, 안녕하세요. 명리 부반장 맡고 있는 케빈입니다. 네. 그, 잘 들리시죠? 네. 사실 오늘 나이공을 제가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찰을 잘 해보니까 학교가 뭐 문제없이 잘 갈 것 같은데, 근데 쓰임이 있겠죠. 그래서, 네, 나이공 하겠다고 했고요. 사실 제가 이 하는 나이공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약간 이제 혼란을 주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여튼 제가 이제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느껴왔던 그 감정들을 좀 공유를 저는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이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하고 이런 거를 되게 항상 의심을 했어요, 뭐든지. 그래서, 의심과 확신을 계속 반복하면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약간 내 것으로 체득되는 과정이 좀 있었다고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화두는 정화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저는 거의 평생의 화두는 정화였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장 볼게요. 제 명식을 보시면 이제 공부들 그래도 꽤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대충 좀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명식에 정화가 없고요. 네, 그리고 봄생이고 좀 수기운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딱 보면은 지금 딱 식신생재를 딱 하게 되어 있는 전형적인 명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딱 그런 형태의 명식이고요. 그래서 처음 명리 공부 시작할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막 지나다니면서 온갖 게 다 명리로 해석되는 것 같은. 와, 은행나무는 저건 왜 노랄까? 이러면서 뭐 이게 기토인가? 그래서 신금을 보호하는 은행을 만드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얼마 전에는 지나가다가 막 어떤 분이 이렇게 뭐 그 손수건을 나무에서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나무를 흔들었거든요. 감목을 쓴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감목 흔드는 것뿐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오셔서 돌을 던지니까 경금을 던져서 그 이제 보자기를 같이 협력해서 내리는 딱 제 명식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이 이 모든 게 명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막 열심히 보고 다녔는데 이제 그 팔기 수업 때 쌤이 제 명식을 수업에서 보시면서 올해가 뭔가 분기점이다. 너무 잘 될 거다. 이러면서 막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딱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네. 이게 음양의 이치라는 게 잘 되는 게 있으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음이 오려고 양이 그렇게 크게 얘기가 되는가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막 시작했죠. 네.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통의 시작인데 작년 이제 겨울쯤부터 제가 이제 제 명식도 보고 가족 명식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저희 어머니 건강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제 동생 명식에서도 어머니 건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 동생 명식이 오른쪽에 있는 그 진월병원데 진진자영이 있고 갑진년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갑자대운이에요. 그래서 수기운이 확 범람하는데 그 진중에 을목이 물에 젖는다라는 게 딱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해자축에 있는 겨울 정화신데 지금 올해 갑진년이니까 수기운이 강화되고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대운이 개미 대운이라서 물론 이제 일간이 버티는 힘을 주긴 하지만 편관이 이제 떠 있으니까 와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나에게 이 오는 그 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필이면 또 어머니가 이제 치아 관련 임플란트 위쪽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치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그게 이제 임자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임자일이니까 날짜가 벌써 이게 너무 막 불길하잖아요. 임자라는 이 글자가. 그래서
날짜가 잡힌 다음부터는 이제 막 모든 게 어머니가 이 수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 편인을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이것을 물려받고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이제 막 너무 무서워졌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운을 봤을 때도 어머니 운이 그렇게 왜냐면 신미월도 있고 그래서 신미월도 이제 그 신금이 그 미토에 의해서 부서지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운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도 해보고 근데 얼마 지나가면서 어차피 지나야 할 운인데 이렇게 쓰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나의 식신제사를 좀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 친구 의사들이 좀 있어서 친구 의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제일 괜찮은 의사를 만났다는 믿음으로 그냥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수술이 굉장히 잘 됐고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의 수술은 계속 남아있지만 어쨌든 제가 걱정했던 만큼의 느낌이 아니었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제가 금이 부서져야 될 거라고 계속 그 불안해하던 그 시점에 집에서 보일러관이 터진 거예요. 네, 신사일 날. 그래서 아, 이 진토에서 그 신금이 부서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토가 아파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와 이게 그 대공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어머니의 금이 부서진 게 아니라 집이 부서진 것이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들의 사건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인간의 상상력이란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체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알게 된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은 거의 기적과도 같다는 거예요. 예. 지뢰밭을 거의 계속 통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모든 게 감사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진짜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뭐 당장 내일이라도 몸이 불편해질 수 있고 돈이 없어질 수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다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루하루가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게 됐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가능한가? 라는 거에 대한 저는 항상 이런 왜라는 질문 항상 던져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을 이미 알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생존 본능의 위대함이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상담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자기가 대충 요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형태로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의 무의식은 사실 계속 나의 운을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 뭐 몸에 금이 부서지는 대신 다른 걸 부수고, 뭐 화가 꺼지는 대신 다른 불을 끄는 등등, 약간 이런 형태로 계속 업상대체를 알아서 내 스스로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무의식의 정말 우리 생존 본능의 대단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 거대한 운의 흐름에 짓뭉개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수많은 장치를 해놓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소문 성지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예술 작품들이 인간의 고통에 관련된 작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결국 종교를 찾는 데에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것인데 그 이게 동서양의 다른 점이 참 재밌는 게 동양은 굉장히 사회는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는 굉장히 약간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의 성찰에 초점을 맞춰 놔 있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사회는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적인데 종교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그러니까 딱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약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와, 이것도 음양이구나. 이렇게 맞춰져 있구나. 그래서 이 뭐 예를 들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몸을 이렇게 부수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셨잖아요. 이게 딱 저는 신금처럼 너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금을 부수시면서 다른 사람의 금을 구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처님은 또 임수에서 선정을 통해서 을목을 구제하시는 그러니까 을목을 소화하는 임수를 소화하는 을목을
을목을 이제 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운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게 그 내가 만나는 이 인연들로 나의 운이 대체된다고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는 인연들이 그때부터 너무 감사해지더라고요. 네, 나를 살게 하기 위해 와주었구나. 그리고 약간 반면에는 조금 미안해졌어요. 내가 지은 업으로 인해 나의 우주와 인연을 맺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타인으로 나의 문제를 대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연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희 상담 선생님들 모여있는 방에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상담이 좀 힘든 상담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힘든 상담이 왔을 때는 첫 번째로는 다행히도 나한테 왔어야 되는 어떤 힘든 운이 이 사람으로 인해 대체됐구나. 내가 감당 가능한 이 운으로 대체됐구나라고 느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한다는 것은 우선은 이 사람에게 내가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보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아직 내 공부가 미진하고 아직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였구나라고 해서 그냥 놓아드리는 것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부처께서도 화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듯이, 그러니까 상대가 화를 냈지만 내가 그것을 화로 인지하지 않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것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인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내가 운을 쓰는 방식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를 갈고 닦으면서 나를 갈고 닦으면 그냥 내 운은 알아서 올바르게 갈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식이 되게 좀 편해요. 왜냐면 제 명식 다시 한번 앞으로 한 칸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 명식은 딱 보면 이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그냥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편의만 바라보면 되겠다 해서 열심히 그냥 금만 닦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이 밀려나면서 약간 댐에서 물 흘러나와서 나무가 키워지듯이. 왜냐면 저는 이게 그 연월의 병임충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내가 추구하는 이게 내 비겁들과 다툼이 일어나면 저는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물이 얼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졸졸졸 흘러야지만 이 병화 임수가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금 경금에 집중하자. 그러면 천천히 물이 알아서 흐르겠거니 하고서 그 약간 중도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나를 닦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네, 다시 넘어갈게요. 뒤로. 네, 한 칸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운을 보는 행위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사실 제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친구한테 이제 이 사주팔자에 대해 굉장히 안 믿는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게 제가 물어봤어요. 내일 너가 뭐 먹을지, 뭐 할지, 뭐 직장에서 어떤 말을 들을지 이런 것까지 다 맞춘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럼 나 죽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네, 왜냐면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사실 우리가 살 이유가 그러니까 삶이 정말 너무 허무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니면 만약에 내가 오늘 봤을 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고 한다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운을 나는 요 운은 요렇게 써서 요렇게 바르게 쓰겠다라고 해서 하는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운을 보기 시작한다고 할 때 저는 이게 인간이
전체를 온전히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운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은 마치 매 순간 이 극한의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와 여친 중에 누구를 문제 생기게 할래, 뭐 어머니 문제를 만들래, 문서로 돈을 낼래, 남편을 잃을래, 직장을 잃을래,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전체 선택을 펼쳐놓고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물어보면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매 순간 다가올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 고통이 사실은 이 고통이 내가 두 선택지에서 모두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무조건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즐거우면 그만큼 괴로운 것이 있는 것이 음양의 법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운을 보는 행위는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면서 이 운을 보는 행위에 담긴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나약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계산하고 싶은 마음, 약간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상담이라는 게 결국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응원으로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돈 받으면서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림만 그리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어 그러면 근데 이 공부는 저는 꼭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공부는 약간 어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이 공부하면 좋아. 약간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뒤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결과는 사실 저희가 과거에 했던 선택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나의 업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인연법이라는 게 결국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이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했던 과거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이게 뭐 설마 뭐 연결되겠어? 약간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다이어트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요? 네, 이런 거 근데 살을 빼려면 안 먹어야 되는데 정해진 답이 있는데도 그 길이 어려우니까 자꾸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막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런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쓰레기를 받았으면 버리면 그만인데 자꾸 그 쓰레기를 쳐다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쓰레기를 주었는가 하고 분노하고. 근데 사실 쓰레기를 계속 주머니 갖고 다니는 것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가 도대체 이제 이제 이런 것들, 이 종교적 수행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로서 저는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산쌤의 관법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고, 산쌤의 수업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도, 선생님께서 이게 막 그냥 뭐 믿어라 약간 이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충분히 우리 사회에 어찌 보면은 이게 수의 세계를 이제 끌어오는 마중물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결국 계속 비판하면서 계속 이제 진실을 찾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실제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왜 맞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광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맨날 이게 인연법이 또 그런 것인지 유튜브도 맨날 그런 것만 나와요. 예, 그래서 제 알고리즘에 막 온갖 것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 보시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진솔미라고 해서 운명과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세상의 형태가 약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타당한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올려드렸고요. 어, 네, 그래서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다 문제를 또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죠. 네, 음을 온전히 이해하셨던 선인들이 다 말씀하고 가셨고요. 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게 딱 비겁을 사랑해라. 왜냐면 그 비겁들이 결국 내 명식 안에 들어있는 비겁들이잖아요. 그 내 우주 안에 들어있는 비겁들이고. 그러면 그 내 우주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 우주 안에 있는 비겁들이 다 아름다우면 내 우주가 아름다워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게 느껴졌고, 뭐 집착을 버려라는 거 이제 뭐 금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정화를 내려놓는 것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너 자신 알라,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결국은 선인들이 다 말씀하고 이미 정답지는 다 주고 가셨다라는 게 저는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명리공부하면서 오히려 종교가 왜 이런 말을 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마음속으로 와 닿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 나의 운명의 주인은 나잖아요. 네, 이미 운전대에 앉아 있는데, 근데 사실 내가 직시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만 해서는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업이 된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기왕 이렇게 태어난 거, 내 스스로 나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인이 되는 방법은, 어, 바르게 보는 것, 직시하는 것, 감사를 통해서 바르게 보는 것. 이게 뭐 불교에서는 정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이게 업에 따라서 이게 그 내 명식에 따라서 이게 계속 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관을 마주할 때, 그래서 이게 전체나 이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나의 우주에서 가장 올바른 방식은 무엇인가를 끝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건 또 계속 바뀌겠죠. 왜냐면 계속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바뀌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가장 올바른 방식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내려면 행동해야겠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싶은 것도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제 그에 따른 과보가 따른다는 것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법륜스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법문이 있는데, 어, 그, 돈 벌고 싶다고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 제가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 돈을 벌다 보면 자꾸 막 너무 힘들고 막 이 마음속에 내가 너무 여기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벌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러면 그래서 그 중간은 어떤 건가 그랬더니 법륜스님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술 마시는 거랑 똑같다. 이게 술 마실 때 술 마시면 술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시세요. 네. 근데 술 마시면 속이 쓰린데요? 마시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그 선택이지만, 술을 이게 술을 계속 마시면 내 속이 쓰리구나. 그래서 쓰린 줄 알면 술을 안 마시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게 스님한테 와서 술 마시고 속이 안 쓰린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중간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정화에 대해서 제가 좀 참 재밌는 게, 제가 나이공 하겠습니다 하고 네, 요번 나이공은 정화에 대해 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재밌게도 오늘이 정축일이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정화일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게 항상 저는 참 너무 재미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신묘를 넘어가면서 저희 어머니 관련해서도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이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쌤. 그래서 제가 나이공을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쌤이 다 뭐, 저기, 영상에서도 말씀하시고, 수업에도 말씀하시는데, 아니, 굳이 내가 이거를 뭐, 이게 뭐, 더블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말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임신기월 지나가면서 이 수기운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기운을 지나가면서 저는 어떻게 지냈냐면 참 이게 이 그 편인 때문인지 저희 편인 이게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년에 그 절에 들어가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 불교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네, 명리적 해석이 되면서 이 불교를 막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 불교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소극주의적이고 막 허무주의 같고 다 공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교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근데 명리적 해석이 되니까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공한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게 그 제가 좀 약간 느낀 것들을 약간 공유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불교 교리를 간단하게만 이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면 네, 재행무상, 대법모와 뭐 일체계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행무상은 이제 고정된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께서 우리한테 설하고 가신 거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가셨던 것인데 집착에 이제 집착을 하는 이유들을 온갖 이유들을 다 살펴보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몇 글자로 이렇게 줄여 놓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재행 고정된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생겼다가 사라지고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마치 목표도금수의 순환과 같고 육식급제의 흐름과 같고 그래서 명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운의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운은 어떤 식으로든 쓰인다라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됐어요. 예. 이게 굉장히 우주적인 에너지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아니,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네, 좀 약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재범무와 이거는 이제 막 유명한 설명들이 있죠. 네, 저는 그 요즘에 3프로 TV라고 해서 요즘 릴리전이라고 해서 3프로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종교 시리즈로 해서 이제 각 종교별로 유명하신 교수님들을 다뭐 불러다가 이제 좀 설명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강성용 교수님이라고 불교 관련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설명이 너무 재밌고 명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분 설명 중에 과연 이게 나라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불교에서도 항상 나라는 건 없다. 이게 무아론에 대한 굉장히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뭐 철학적으로 따지면은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전 이게 우리 팔자가 과연 나인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팔자 일간도 나고 팔자도 나고 그러니까 이 전체도 나고 이 일간도 난데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이 행위와 행동 뭐 아니면 이 현상들이 다 이 내 팔자에 의해서 맞춰서 다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나라는 게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생각조차도 제가 심지어 전에 이제 공부하다가 제가 어떤 시점에 제가 어떤 생각이 변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운에도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이 그렇다면 이제 진짜 나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는 나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콩푸 팬더 3를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네, 전에 카페에도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콩푸 팬더 3에서 이 주인공 포가 그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콩푸 팬더 1, 2, 3가 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존재를 찾아가면서 자기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찾아갔는데 결국 3까지 와서 느끼는 거는 이랬던 것도 나고 저랬던 것도 나고 이 모든 것이 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점에서 나는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것이 나라고 집착하는 순간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 전체가 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자세를 배우는 저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한번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 멈출 수 없이 계속 변하는 우주를 자꾸 규정을 하려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나와 나의 우주는 떼어낼 수 없는 것이고 거울 속의 나를 보고 나를 판별할 수 있지만 거울 속의 나가 내가 아니듯 근데 자꾸 이걸 구분하고 내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집착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생긴다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체계고는 그 고통이죠. 네, 삶이 고통인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저는 경제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즐거움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좋은 걸 뭔가 이게 내가 어떤 효용을 얻었을 때 그 효용만큼의 계속 그걸 유지하려면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기쁨을 계속해서 주입해야 되는데 그게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또 아무리 잘 살던 사람이라도 생로병사는 무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망성쇠는 무조건 있고,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용,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금을 부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좀 넣어놓고 이거를 저는 중도에 대해서 좀 그래도 내가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거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네, 이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네, 뭐, 이제, 저는 부처께서 그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그 니르바나라는 그것이 불을 껐다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을 껐다라는 게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이게 목도금수가 돌아가는 이 오행의 순환을 나는 멈췄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 우주의 순환을 더 이상 내 의지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라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저는 아직 조금 더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그래서 뭐 이게 결국 윤회에 돌아오지 않으려면 결국 중도의 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뭐 정화를 끄고 온전히 나의 우주를 온전히 이해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그냥, 저는 아직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했던 상담이,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이 굉장히 그 힘든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한테 이제 전달해 주고 싶다고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무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보니까 이분 어떻게 보면 정화가 이 가족을 살리고 있고 본인도 살리고 있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데도 살리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음, 모든 집착은 나의 번뇌가 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것, 삶에 대한 집착조차도 번뇌가 되죠. 그런데 그 번뇌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허무와 해탈의 경계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허무의 끝에는 죽음뿐이고 해탈의 끝에는 열반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나가 얼마나 온전한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직시하고 나를 알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튼튼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사실 정화가 아름다워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정화가 너무 아름답고요. 인간이 정화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 정화 진짜 열심히 잘 쓰는 친구들 많아요. 네,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외고를 나왔는데 이게 머리가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공부에 약간 미쳐서 거의 막 자기 눈이 실명될 정도로 공부하던 친구. 네,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 굉장히 잘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진짜 막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소문이 돌 정도로 공부에 미쳤던 친구도, 어, 그,
지금 의사하면서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화를 쓰는 것이 결국은 아예 토양을 쌓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임수라는 이 거대한 혼돈과 우주 속에서 나의 토양을 하루하루 잘 쌓아가면서 열심히 살면 사실은 잘 사는 법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잘 사는 법과 그다음에 윤회의 법,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이 다르다고 좀 느껴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저게 도대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 명식이 자꾸 정화가 꺼지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한낱 미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속 영원히 쌓아가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왜냐면 부처님께서 왕으로 태어났는데도 괴로움이 끝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불을 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강성윤 교수님 설명으로는 이게 개인 파산하는 법을 알려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그, 이 업을 쌓고 안 쌓고 이게 선업을 해서 이 업을 떨어내는 거는 이미 우리의 부채가 너무 몇 조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 그냥 개인 파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어쨌든 꽃이라는 게 질 때를 알아야 아름다운 법이고요. 네, 꽃은 저도 계절은 흐르고 꽃의 목적은 사실 씨앗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인간 시야가 얼마나 이게 좁기 때문에 삶은 어떻게 살아도 무관한데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게 되니까 괴롭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꾸, 그리고 웃긴 게 심지어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맞춰 놓는 거죠.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를 보면 이미 생존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막 남들 눈에 맞춰서 이거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면 다 약간 내가 하는 그 생각이나 나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자꾸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고, 그래서 내 부족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직시하고 마음이 충만해지면 사실 외형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이것도 정견이죠. 바르게 보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기준을 세울 때는 타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또 뭐 성찬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법에게 묻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결국 그 선인들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운명을 직시하는 방법이면 내가 괴롭지 않을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넘길게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결국은 허무한 데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정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이잖아요. 애착이고.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팔자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내 인생에서는 나는 이 글자가 되게 괴로운 글자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이게 누구는 여섯 자, 일곱 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공평하게 여덟 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 공평한 여덟 자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 경제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 경제랑 이제 국제정치인데 그 비교우위 관련해서 제가 전에 그 밴드에다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 네, 제가 올린 글을 잠깐 읽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어제 수업에서 동업 관련 얘기를 하다가 관이 강한 사람은 결국 내가 다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관이 강한 사람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경제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경제학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초 이론이 비교 우위 이론입니다. 하루에 1번 제품을 10개 만들 수 있고 2번 제품은 5개 만들 수 있는 A와 1번 제품은 2개, 2번 제품은 3개 만들 수 있는 B가 있다고 할게요.
생각으로는 결국 A가 다 해버리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어차피 A가 모든 것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A가 다 만들어서 사회 효용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만들면은 어 10개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위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A가 혼자 다 하고 B가 여분을 돕는 것보다 A는 A가 잘하는 1번에 집중하고 B는 B가 잘하는 2번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 효용 증가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네, 근데 저는 이것이 각자의 우주가 쓰임이 명확하게 있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리 작은 돌멩이라도 다 쓰임이 있는 것이라고.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구만리이지만요. 요즘에는 좀 이게 이 일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여튼 관이 강한 사람은 나의 목표가 해결해야 할 만한 숙제처럼 느껴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숙제면 빨리 해치우고 싶어지고요. 그런데 내가 혼자 다 하게 되면 나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주변 사람의 쓰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물만 줘서는 안 되고 너무 빨리 가지를 쳐서도 안 되고 결국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무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봄이 바로 가을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성장한 나무로 이루어진 숲일수록 다양하고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농부가 땀 흘려 이루어낸 가수원도 예쁘지만 저는 이것이 온 우주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이 작다면 상관없겠지만 우주 정복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우주가 각자의 방식대로 아름다워져야 그나마 자연에 가깝게 온전히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중략할게요. 이 모카토금수가 하나의 손 안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내가 행하는 나의 언행이 나의 목표, 조직, 자격으로 결국 내게 돌아오니 이 순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내가 맑아져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삶은 꾸준히 나에게 맑아지기를 요구하고 있구나. 맑아지는 것은 그리고 순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비교의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양성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가면 한 종류만 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각자 모두가 다 각자의 형태로 같이 가면 그러면 그 형태에 맞춰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다양성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법률스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처께서 각 모든 이렇게 삼라만상에 다 변화가 다 부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의 형태로서 각자의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은 나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네. 물론 이게 나르시시즘은 아니죠. 근데 결국은 나를 괴롭히지 말기.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인데 네, 이렇게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들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이 과연 진짜 사랑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넘길게요. 네, 사실 아까 그 사랑하세요 이러고서 딱 끝냈으면 굉장히 멋있게 임팩트 있게 딱 끝나는 거지만, 네. 근데 사실 이게 거기까지 하면 아름다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저는 이게 평생을 나를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그 마인드를 평생 하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조금은 더 약간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작은 효능감 찾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게 많거든요. 이게 사람이 재밌는 게
이 정화라는 게 한쪽 방향만 보게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방향을 안 보게 하는 게 정화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낭떠러지에서 그 외나무 다리만 보고 가도 뭐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느껴도 그것도 정화 덕분이지만 그렇지만 또 오히려 전체적인 그 길에서 굳이 가시밭길로 열심히 가면서 아 나는 불행해 하는 것도 결국 정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결국 감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계속 이제 깨어 있는 거죠. 결국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이유고 그래서 계속 그 감사하고 그리고 튼튼해지고 왜냐면 우리가 계속 비교는 재밌는 게 위로 하면 계속 고뇌고 고통이고요. 아래로 계속 가면 계속 그냥 나는 괜찮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바라보는 방향의 문제다. 네. 어, 그리고 결국은 튼튼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상담을 할 때 결국 제 끝 마무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욕심의 크기는 내가 얼만큼 책임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크기는 내가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내가 튼튼해지려면 결국 잘 먹고 잘 자고, 뭐 운동하고 이거고, 정신적으로는 공부하고 그리고 나의 고유성을 찾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일정이 있던가요? 없죠. 네. 전에 선생님께서 그 팔기 책거리 때 저한테 그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셨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게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면 이게 저의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제가,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답변을 해드렸어야 돼서 나중에 문자로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 멘토방에서도 조금 이제 공유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법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쌤, 엊그저께 모임에서 제게 하시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억들을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바쁘실 테니 두 가지씩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째로 저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왔어요. 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단순히 암기해라면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떤 일을 의심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니 그래도 다행히 이게 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이게 목과도 기운 때문에 자꾸 나가 놀아서 그런 건데 이게 약간 그래서 이면을 보는 것을 좀 잘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항상 무엇인가를 이뤄왔기 때문입니다. 집착하고 이뤄가는 것을 꾸준히 반복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착을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셋째로는 제가 나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건강하게 된 게 30살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뻗어나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의무로 느껴지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관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스스로를 사랑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면을 보는 습관이 생기면서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꾸준히 비교하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행복한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 이후의 얘기여도 네. 어제 주신 말씀을 읽어보다가 생계에서 감정에 대해 해결해야 될 대상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내가 인간이 이상해야 감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처가 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상처가 나도 저 스스로를 잘 돌보기 때문에 항상 그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근육도 크려면 운동을 해서 찢은 다음에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회복을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운동이 근육 성장에 독이 됩니다. 저는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거든요. 그리고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봅니다. 다만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을까 하는 항상 조심해야겠지만 스스로에게 솔직하려고 항상 노력하고요. 내가 맑은 사람이라면 내가 쓰는 목과 금이 상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수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는 것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감정을 표현해도 그렇게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들을 느낍니다.
뭐 아직 완벽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나약하기 때문인 것을 저는 좀 감사해야겠네요. 전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었지만 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저의 나약함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냈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지도 모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시죠? 네. 괜히 부반장님이 아니세요. 네. 케빈님,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 녹음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중단된 내용하고 진짜 너무 똑같아서 놀랬어요. 네. 그리고, 아까 채팅으로도 말씀드렸지만, 12기 강의 주제랑도 너무 똑같고요. 그래서 신뢰가 안 된다면은 요거 유튜브에 그냥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케빈님 괜찮으실까요? 요 내용 그대로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 힘들어요. 저 아버지 간병하느라. 네. 어제 안 그래도 요런 내용이 한 10분 사이에 다 담길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또 우리 케빈님의 지분이 대단히 크죠.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늘 말씀드리지만 도처에 배울 것 투성입니다. 내가 안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도 케빈님께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나이공 정말 기대했던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역시 부반장님은 괜히 부반장님이 아니다. 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케빈님 뵈면서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이공 여기서 이제 끝마치면 되겠네요. 네. 제가 녹화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회원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 그리고 지호님, 행복이님, 승준님, 국한님, 효진님, 경혜님, 진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경님, 부끄러운 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 예쁜 거고요. 네. 시아님, 감사합니다. 보람님, 감사하고요. 동규님, 유리님, 은미님, 주백님, 고현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른님 온통 배울 것 투성이에요. 작은 돌멩이 하나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준님, 모냐님, 그린님, 모냐님 관세음보살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재미로 하신 건 아닌데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린님, 토마토님, 오양님, 나경님, 유정님 감사합니다. 유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레카님, KH님, 여름이님, 로리님, 미영님, 묘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라님, 애경님, 미영님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케빈님 진짜 네 진짜 너무 옳은 말씀이십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됩니다. 그 실수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실수해도 되고 그 실수조차도 그 잘못조차도 예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명리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 결국에 그렇게 가더라고요. 네, 수연님 감사합니다. 현정님, 관세음보살, 네, 은하님 감사합니다. 션님, 우리 금재님 너무 감사합니다. 상현님, 홀리커피님 감사합니다. 네, 나이공은 이제 녹화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다음 스케줄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은미님. 그게 먼저예요, 은미님. 애착을 내려놓는 것보다 일단 나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네. 네, 나경님도 맞점하십시오. 정란님. 아니에요. 제가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 같다? 그럼 그분 연락처 기록해놨다가 몇 날이고 몇 달이고 신중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면 돼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그거 말고 어떤 거요?
정란님. 내가 완벽해지고 상담할 수는 없어요. 내담자랑 내가 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해지고 내가 상담을 시작하겠다? 그럼 영원히 상담할 수 없습니다. 내담자분들 통해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정란님은 이제 나아가실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실수를 양원. 네. 양분 삼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은미님도 잘하실 거예요. 아까 명식 보니까 이제 변화가 크게 올 수밖에 없더만요, 뭐. 네. 저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행복 체크! 네.